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일고1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이고요. 일단 저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작년에 맡은 모든 학교에서 1등급을 당연히 배출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70% 이상의 학생이 1, 2등급의 성적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수강생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건 저랑 고1 때 같이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이 처음 고2 때도 같이 내신 대비를 하기를 바래서 찾아와서 재등록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워서 한번 넣어봤고,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의 강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 중에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클리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리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수업을 이렇게 활용하셔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일고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결정짓는다, 고난도 문제가 나서 공부를 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학교별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과목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물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얼마나 어렵냐면 오픈북 테스트를 내고 잘 문제를 못 풀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머지 과목은 문제 보면 찍을 수라도 있는데 물리는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려워하는 학생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이 힌트를 보면 요 공식을 떠올려야 돼,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손도 못 대고 못 푸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물리를 이렇게 아주 좀 세밀하게 좀 접근해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심리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은 어렵게 나오는 고난도 문제는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수능 연계 문제.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관점에서 문제를 좀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화학습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단순하게 풀이의 난이도만 치면 화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 화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기율표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고1 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주먹국으로 가르치다 보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깊이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2, 고3 때도 써먹을 수 있게 제대로 근본 있게 좀 가르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좀 체크하려면 각종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진행이 되고, 또 이제 화학에서 등급이 나뉠 때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가 뭐냐, 통합과학에 나 있는 화학의 모든 내용을 반응식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사실은 좀 갈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더라도 풀리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안 해오는데, 저는 교재에 담겨있는 컨텐츠로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암기를 하면서 이 화학 공부를 진행한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은 주로 암기인데요, 지구과학은 단어들이 좀 쉬워요. 초등학교, 중등 때 나왔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구멍난 개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외의 실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서 가고요. 또 단순히 지구과학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화학을 통한 지구과학의 이해, 물리를 통한 지구과학의 이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 안 쓰는 용어들, 전사, 번역, 코드, 아니면 군집, 개체군, 이런 용어들 때문에 내용은 쉽지만 국어적으로 약간 혼동이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하는 편이고, 또 이 생명과학이라는 게 어떤 흐름 안에서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요. 그 세부적인 거에 빠지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흐름을 놓치지 않게 암기하도록 가르치고요. 마지막, 지구과학, 생명과학 모두 포함되는 내용인데 무슨 이런 것까지 암기하지 하는 지역적인 암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건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거의 문제지가 없고요. 보통 학교 선생님의 필기, 아니면 부교재, 아니면 교재 이런 별책 부록 같은데 나와 있는 것까지 외워서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잡아주는 과정까지 있어야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내신비리 관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중 클리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의와 과제 점검을 완벽하게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수업을 한다면 평일에 과제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다음 주말 수업 들을 때는 그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참석할 수 있게 진행이 됐고요. 평일에 제가 시간을 많이 확보해뒀거든요. 모든 학생들과 당연히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의 성취도도 파악하고요. 과제를 잘 풀었는지 직접 제가 한 명 한 명의 성취도를 다 알고 있어야 이 내신비리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크게 두 가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제 수업을 활용하라고 해요. 클리닉을.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해라.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길고 오래 하자. 이렇게.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과제를 충분히 잘 풀었을 거란 말이죠. 와서 질문 질의응답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잘 푸는 학생은 더 훨훨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게 추가 문제를 이제 줍니다. 그 학생에 맞는 심화 문제를 제공하고요. 역시 잘 풀어오니까 풀어오라고 해서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 과학이 싫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숙제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숙제 안 하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과학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 저는 숙제 안 했다고 혼내지 않고요. 클리닉 때 불러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문제 하고 질문하고 10문제 하고 질문하다 보면 금방 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찾고 중하위권을 탈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다 상위권이 아닙니다. 과학만 상위권인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같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성취도를 전부 다 관리한다. 혹시나 시간이 안 맞는 날이 가끔 생긴다면 역시 온라인 클리닉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실전 클리닉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럼 제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도인데요. 당연히 개념하고 방금 말씀드린 클리닉하고 문제풀이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이클이 4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4번 반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잘 이 흐름에 따라오는 학생들은 아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1등급까지는 장담을 못 드리지만 망하기는 힘들다. 이제 어떤 게 진행되냐 보면 저는 이해 중심의 실전 개념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해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쓰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전 개념은 제 교재에 비법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개념을 듣고 저희가 첫 번째로는 기본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문제의 양이 좀 많고요. 쉽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이거는 오답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오답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근처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 문제집으로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로 실전성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많이 줘서 공부량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많은 양의 고반복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돕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개념이 이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초록 글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떠올려야 되는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건데, 단순 암기 유형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저희가 흔히 킬러나 뭐 고난도 문제라고 말하는 심화 문제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편인데, 문제를 보고 들어야 되는 걸 일단 빨간색으로 설명하고요. 문제에 나온 자료를 해석해서 확장된 개념이 파란색이고요. 답을 낼 때 너가 들어야 되는 생각, 그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는 친구는 아예 없고요. 특히나 물리와 고난도 문제를 아주 정복을 잘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암기는 좀 게을러서 못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에 따라오면 물리와 정복은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제 수업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저희 개념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만의 독보적인 컨텐츠. 제가 이 과학 강의를 정말 오래 하면서
그동안 이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던 모든 노하우를 이 책 안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담았는지 제가 그냥 단순히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책의 몇 페이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개념을 듣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실전성이 올라가는지를 제가 고려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문제집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 비법이 다 담겨있는 개념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아, 과학 기초가 너무 없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제 수업은 고1 과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기초 내용을 항상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중등 과학이나 초등 과학을 그냥 써놓고 외워 이런 거 있었지가 아니고요. 점검을 합니다. 빈칸을 적절하게 뚫어놓고요. 한번 써볼래?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치우고 못하는 친구들은 한두 개만 치우겠죠. 같이 쓰면서 외우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기계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문제 유형마다의 풀이법을 제가 이렇게 좀 학생마다 풀이법을 전부 다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개념을 배우는 문제 풀어봐 하면 겪는 시행착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저는 개념을 배우고 문제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까지 가르친다. 실전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가르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시험장 딱 들어가서 이건 처음 보는 유형이야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내용에서 출제진의 생각은 이러하고 이렇게 뭐 5종류, 6종류의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어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게끔, 긴장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들을 저의 교재에 다 담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쳐도 꼭 실수를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 착각들을 모아놓고 최종 점검까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좋은 교재를 공부하지 못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한 3주 걸린다면 저는 일주일 만에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게 이 한 주의 수업으로 실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저는 이제 도와주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동시에 저는 개념서 3권을 같이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3권이나 풀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고사는 이거의 4분의 1만 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과제를 잘 해오는 친구들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걸 배분해서 줍니다. 잘하는 친구들 상위권 전부 다 주고요.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인별 성취도에 따라서 주는데 보통 한 권에서 2권 정도는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이렇게 많이 풀기 때문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좀 망할 일이 없어요. 이제 실력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저의 실전 문제집도 풀지만 학생들이 꼭 풀고 싶은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완자 기출필이라든지 1등급 만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선별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요 시기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시중 출판사 문제집이 술술 풀리네.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겠어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 따지면 제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 7, 8건은 그냥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문제를 많이 줘서 학생들의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수업 내에서 유연하게 전부 다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업 구성을 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공부했음에도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파트, 그게 뭘까요? 바로 최종 점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만 특별히 선생님별로 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시중 문제, 이걸 활용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 선생님만 특별히 써주는 내용, 고1 수준을 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매주 학생들한테 매주 필기노트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걸 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냐? 총정리를 해서 시험 1주나 2주 전에 줍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내용이냐?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학생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너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가끔은 너네 학교만 알려준 내용이 있네? 그럼 그런 건 100%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점검을 여기서 좀 해줘야 완벽한 1등급, 흔들림 없는 10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면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전 대비 보충이면 실전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한 파이널 모의고사로 학교 시험하고 같은 문항수, 같은 시간 한번 시험을 봐보는 거죠. 보통 3차까지 하는데 실전성까지 하면 시험을 못 볼래요? 못 볼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내신 등급은 언제 개설이 되냐? 강동관에 개설이 되는데 매주 토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될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생초보부터요. 극상위권을 원하는 학생까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 교재와 클리닉 구성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깔기보다는 클리닉의 시간을 제가 많이 투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